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의 선현물 동반 매도로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2000선 아래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 지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정말 힘겹게 500선 지지하면서 마감 짓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도 단 하루 걸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이경락 전문가, 박수범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 열려있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목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참 닷새 만에 1,060원대를 오랜만에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경락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 어떤 걸 좀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달러가 강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정책적인 수반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약화되는 그런 기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요즘에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목요일 날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을 냈죠. 자,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리 상태는 2.5%에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0.25%로 다시 금리를 인하를 시켰죠. 네. 근데 유럽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니까 미 재무부나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당신네들은 왜 금리를 인하를 했냐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유럽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0.7%밖에 되지 않으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금리 동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우리는 가져봅니다. 우리도 0.7% 똑같습니다. 유럽이랑. 연평균 GDP 성장률이 3% 넘는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0.7%다. 디플레이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한국은행에게 굉장히 아쉬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GDP 성장률이 좋은데 왜 금리 인하를 시키지 않았냐.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나 다다음 달에 있을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의 입에서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상승 안정화되는 그런 기조로 우리는 다음 달부터 아니면 다다음 달부터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정책적인 수반, 금리 인하 말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그 실효 환율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우리나라 명목 환율이 8.3%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위에 폴란드가 있군요. 8.7% 올랐는데, 근데 명목 실효 환율, 그러니까 교역 국가들 간의 실효 환율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5.4%, 61개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5.2%, 엄청난 원화 절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의 국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바로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겠죠. 어떤 가계 부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가게에서 수입 물품을 쓰는 소비가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불황형 흑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책적인 방향이 앞으로 우리나라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 수단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 좀 악재라고 보면 악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 지표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좀 코스피 지수 답답하게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 좀 어떤 걸 보셨나요? 네, 오늘장 이슈, 중국에서 네. 이제 오전장에 좀 발표되었던 부분이었는데, 11월 HSBC 제조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하락해서,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PMI 지수가 50 이상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현재 그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상해 지수가 장중에 크게, 낙폭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마감 가격이 마이너스 0.4%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금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자리로 와줬기 때문에 네. 내일 중국 시장 다시 한 번 더 좀 큰 에너지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선행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지수를 좀 발목을 잡았는데 하지만 지금 오늘 코스피 거래량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그 일봉사로만 큰 음봉을 만들었다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봉상의 흐름을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큰 음봉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시장에서는 이러한 중국 시장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시장 한번 좀 갭 상승 좀 한번 좀 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비단 오늘의 하락이 이 중국 쪽 지표 때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선물 매도 규모가 좀 강하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외국인의 오늘 선현물 동반 매도 왜 그런 건지도 좀 분석 도와주시죠. 우리가 외국인들 자금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오는 외국인들 자금은 제가 봤을 때 유럽계 자금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집을 해오고 계속해서 이제 쌓아갔던 이제 부분이었는데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대한 차익 시전 매물대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계 자금이랑 유럽계 자금을 좀 따로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과거에 2006년도에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이상 상승할 때 굉장히 그 지수상 100%라는 큰 상승률을 보여줄 때도 과거에도 분명히 미국계 자금들이 그 역할을 해줬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유럽계 자금들은 절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유럽계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좀 약간 한머니처럼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이제 유럽계 자금들은 매도 물량이 출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포지션을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현물에 있어서 선물의 움직임에 비해서는 현물에서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외국인의 매도는 좀 걱정할 규모는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오늘장 이슈 점검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지금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먼저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높은 수익률일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우수 종목이죠. AJ 렌터카와 현대위아 추가 상승하며 수익 높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오늘 2% 하락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플랜트넷 수익이 늘었고요. 코덱스 인버스 플러스권 진입했습니다. 내림당 또한 반등하면서 매수가를 웃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SMT가 5%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SBS의 수익이 줄었죠. 1.9%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전 종목이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림 어제보다는 수익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15.2%이고요. 이재발고 오늘 6% 급등하면서 8%의 수익권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잘 오르던 우전에는 한단 아쉽지만 오늘 급락하면서 결국 손절 처리됐고요. 이녹스 오늘 3% 반등하면서 손실폭이 2%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송상국 전문가입니다. 어제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루멘스가 6.7%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금호타이어는 3.8%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추가 상승하며 6% 가까이 플러스권 기록 중이고 있고요. 어제 편입된 선전자가 1.9%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KTB 투자증권 결국 손절됐고요. 어제 편입된 더존 비전과 금호타이어 각각 2%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이경락 전문가님, 하림 정말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15% 수익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못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네. 이 종목을 처음에 들고 왔을 때가 우리나라 시장이 꼭지를 찍었을 때입니다. 네, 기억납니다. 2060포인트를 찍었을 때인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그 아쉬움을 한번 저도 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사자마자 밀려가지고 못내 아쉬웠는데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만약 6, 9월에 샀으면 수익률이 더욱더 좋았겠죠. 아무튼 그래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기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농을 해가지고 닭을 예. 키우는데요. 몇 마리 키우시죠? 닭을 10마리 키웁니다. 근데 올 여름에 5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하림을 이제 제가 이렇게 닭을 키우면서 느낀 부분이 사료 가격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담이 좀 들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떨어진 부분, 옥수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본의 방사능 관련된 리스크, 어떻게 보면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어떤 그 수산물보다는 윤조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아무튼 그리고 독과점 프리미엄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황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한 빠졌지만 주포인 투신이 지속적으로 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인 상승 계속 바라보고요. 네. 목표가 6,000원까지 한번 계속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인 보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6,000원까지 꾸준히 홀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 락앤락 AS 부탁드릴 텐데요. 역시 이 종목 또한 포트 편입이 잘 됐고요. 수익률 7%,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네, 락앤락 개수에서 좀 제가 그야말로 뭐 밑에서 걷어올린 종목인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그 중국의 앞으로 이제 수혜주로 보자는 겁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화장품 관련주들이었죠. 거의 뭐 200%, 300%의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지금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은 유아용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용품 쪽에서의 매출이라든가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그에 따른 기대 심리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은 락앤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차트 흐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1,000원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요. 바닥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평선 아래에는 아직 있지만 가격적인 매력 부분에서 락앤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 35,000원까지는 계속해서 락앤락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락앤락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마트였습니다. 대표적인 유통주로 꼽히고 있죠.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2% 밀리면서 5일선 살짝 밑돌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경락 전문가님 내일장 대장주 이마트 들고 오셨는데 먼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보게 된 이유는 아까도 정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어떤 내수를 좀 살리자,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다시 한번 올려보자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이 종목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수출 기반 산업에 대해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적으로 내수 기반 산업체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마트가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마트 하면 그냥 그 대형 마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체로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대형 마트 전문 기업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의 지주회사냐면요. 조선호텔, 워낙 유명한 호텔이겠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바운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숙할 데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호텔 산업의 성장성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신세계 푸드도 당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김미라 앵커님께서 혹시 그거 박미라. 박미라 네. 앵커님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엄청 좋아하죠. 네, 당사가 네. 또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주주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느껴야 되겠고요. 또 에브리데이 리테일이라고 그 편의점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도 이 회사가 지주사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과 그리고 어떤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섹터의 지주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구간에서 지금 수출 기반 산업체들에 대한 투자 매력은 분명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체 투자처를 분명히 찾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내수주 관련된 이마트를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의 차트를 보면서 당사의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내수 기반, 그러니까 소비 기반 관련된 종목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어다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신세계가 분리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이게 주봉입니다. 현재 바라보시는 거지.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살짝 고개를 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것은 이 종목이 대세 상승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5만 4천 원입니다. 기교 부리지 않겠습니다. 25만 4천 원을 매수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점이었던 32만 원대,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트렌드가 독과점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자라는 분위기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24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하락하면서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종가에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이마트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S1인데요. 삼성 에버랜드 건물 관리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이번 달 들어 주가가 갭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약 부합에 마감했지만 이미 6거래일간 급등하기도 한 종목입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S1 들고 오셨습니다. 기업적인 부분과 함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점검해 주시죠. 네, S1, 여러분들 S1 다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삼성 계열의 이제 보안 업체죠. 네. 그 정도 우리나라 이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거의 50%나 이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2등 정도가 지금 현재 ADT 캡스라는 이제 미국계 회사고요. 그리고 3등 정도가 여러분들 아시는 KT 같은 경우에도 보안 업체가 이제 있죠. 예. 이렇게 이제 지금 거의 이 세 회사가 점유율을 지금 현재 이제 보안 사업을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S1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 S1이라는 회사를 좀 들고 나온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정말 시장의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수급 또한 지금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S1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회사로서 그에 따른 앞으로의 주가의 큰 상승률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S1이라는 회사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S1이라는 회사가 보면 이제 거의 매출 부분이 이제 보안 서비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보안 서비스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보게 되면 이제 정보 보안 솔루션 개발이라든가 공급 부분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또 콜센터라든가 텔레마케팅 사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분야가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안 서비스 분야가 거의 매출에 있어서 거의 한 9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사업들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내용이 나왔던 거죠. 에버랜드 쪽에서, 지금 현재 건물 관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양도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800억 원에 인수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인수가 된다면,
기존의 S1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도 약 1조 2천억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매출에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될 건데, 이 건물 관리 분야만 하더라도 연매출이 3,500억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45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S1에서의 지금 내년 정도의 매출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약 1조 6천억 정도의 앞으로 매출을 크게 가져갈 거고, 그다음 꾸준한 수익률을 이제 450억을 더해서 약 2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S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에버랜드로부터 그 건물 관리 부분이 이제 이슈화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갭 상승을 크게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평선, 5일 이평선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전 고점을 뚫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전혀 그 매도 물량도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도 거의 뭐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단기 급등을 S1은 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S1이 보면 최근에 뭐 퍼라든가 PBR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급등주들을 많이 좀 해보셨을 겁니다. 급등주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보면 이제 PBR이라든가 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평가되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부분들이 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1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차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시장에서의 다시 재평가 부분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시장 자체가 좀 혼잡하고 번잡하고 뭔가 힘들 때 정말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률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S1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매수가는 이제 오늘 가격보다 조금 낮은 71,5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거기다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7만원 제시하고요. 거기다 목표 가격은 약 기대 수익률 18%를 해서 85,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1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전문가님들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불기둥 종목 화면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락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먼저 코나아이입니다. 모바일 보안 시장이 성장할 거란 기대감에 최근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오로라인데요. 어린이 완구 전문 기업이죠. 연말 특수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에 오늘도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미 이번 한 주 목요일까지 주가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불기둥 종목 코나아이 이경락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먼저 당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 전문 회사이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여러분들도 다 사용하죠. 요즘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신용카드 보면 그 금딱지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IC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세계 시장 점유율 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IC칩 전문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당사가 저는 삼중전해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중전해의 그 미세 계획안이 이번 주 화요일에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세계의 공장,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시장을 살리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그 골자이고요. 또한 임금 인상을 끌어올려가지고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끌어올려서 그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 가지고 신용카드나 어떤 내수 기반 산업을 더욱더 확보시키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내수 시장을 떠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중국 내에 4개 은행에 RC칩을 판매하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중국의 4개 은행에 신용카드 RC칩을 판매하는 코나이에게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술 진입 장벽 또한 높습니다. 타 업체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어떤 업체들보다도 어떤 기술 진입 장벽과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은 제가 한 1월, 2월 달에도 항상 거론을 했던 종목인데 중국의 소비 활성화 최대 수혜주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했던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내 아쉬웠던 것이 이 종목이 갭을 띄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자, 갭을 띄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갭이 한번 메꿔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라는 그런 부담감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갭이 몇 번이고 메꿔지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해 10월 달에 코스닥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갭을 완벽하게 메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 갭이 메꿔질 때 대량의 거래량이 수반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갭이 메꿔지는 구간을 기다렸다는 것이겠죠. 저 또한 이 구간을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보면서 자세하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갭이 메꿔지고 나서 서서히 쌍바닥을 찍고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위의 고점인 요 구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7,5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매수가액은요, 기교 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종가입니다. 32,85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절가는 35,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코나아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국발 수급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코나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코나이 잠깐만요. 이게 컴퓨터가 갑자기 좀 왜 이러지? 그런가요? 딴 생각하고 계셨군요. 그게 아니라, 예. 자, 코나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 컴퓨터가 지금 갑자기 좀 안 돼가지고 차트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네.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코나이가 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IT 부품주들이라든가 지금 대체적으로 좀 좋지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네. 이제 코스닥 업체들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코스닥 쪽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쪽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시가총액의 60%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IT 부품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에 있어서 코나이에 정말 좋은 회사이긴 한데 지금 그 코스닥 쪽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걱정스러운 면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 못 보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코스닥이 빠졌죠. 근데 그렇죠. 코나이는 상승했습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분명히 강한 종목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앞서 설명하실 때 코나이가 세계 5위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5위 안에. 그렇다면 우리 예. 국내 기업, 국내 안에서는 어느 정도 포지션에 위치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단연코 저는 네. 1등 기업만 추천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럼 좀 수급적인 부분도 궁금한데, 코나아이. 일단 기관, 외국의 어느 쪽에 수급이 더 잘 받쳐주고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당사는 최근 들어서 지금 제가 준비하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투신권들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네. 어떤 단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신들의 자금이 집행된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 자금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한머니들이 아닙니다. 어떤 연기금 성향의,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진 외국인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굉장히 핫한 코스닥 종목으로 네.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약간은 가치 투자의 안목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락 전문가님의 종목이었죠. 불기둥 종목 코나아이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오로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장 무려 7%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일단 오로라 어떤 기업인지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로라를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자, 오로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12월 달입니다. 예,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 있고, 거기에 대해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이 또 뭐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캐릭터 업체들이 가장 매출이 많을 때가 이 하반기, 특히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달에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의 매출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가장 많이 좀 묻어있는, 이, 오로라라는 좀 회사를 좀 들고 나왔고, 자, 오로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국내 그 왕구 쪽으로 해서는 국내 넘버원입니다. 가장 많은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로라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거의 한 17%,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50%가 넘는 매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를 우리가 지금 현재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다 차트 흐름 또한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들고 나온 종목입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7.8%라는 좀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자, 최근 이제 흐름들 보시면 다시 한번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양봉을 만들어줄 때마다 거래량이 지금 현재 크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양봉이 만들어질 때마다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급등 랠리를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오로라를 좀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앞으로 실적 또한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되어 있는 캐릭터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목표 가격은 14,000원을 제시하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특수 기대감에 오늘 7% 이상 오른 오로라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경락 전문가님은 오로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의견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박수범 전문가답지 않게 굉장히 야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 왜요? 굉장히 야하거든요. 오로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아동용품을 팔지만 굉장히 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종목이 요즘에 떴던 부분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어떤 모멘텀이죠? 과거에 이제 중국, 1인, 다자녀를 두지 말고, 예. 한 명만 낳자라는 분위기가 산하 있었는데, 제한 정책이 풀리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위기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근데 중국 인구 증가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자녀를 이제 낳게끔 정부가 다시 권장하는 분위기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내일 불기둥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좀 궁금해요. 중립이신가요? 부정입니다. 부정이신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박수범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반론 있으신가요? 말씀하시는 게 네. 꼭 없는 티저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느낌에. 두 분이 또 워낙 친하셔서 이렇게 또 방송에서도 재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장 불기둥 종목 오로라와 코나 아이 높은 수익률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전화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일진 모텔즈. 네, 일진 머티리얼즈. 예. 일단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했습니다. 4% 이상 올랐군요. 보셨어요? 예. 네, 그 시장님 매수가 어제 궁금합니다. 매수했거든요. 네? 어제 매수했거든요.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예, 그럼 매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세요? 1350원에 네. 30% 정도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다들 뭐 오늘 시장 좀 어렵다 하셨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기분이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좀 그런데 이거 네. 뭐
원천 많이 빠져갖고 저점수 잡는다고 잡았는데 네. 잘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도 되네.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 뭐 전망 어떻게 보시는 거세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중장기로 좀 보시는 거세요? 뭐 한 중기 정도 중기요? 뭐나 뭐 단기나 네. 일단 수익이 나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예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네. 일진부터 저희가 앞으로 그 뭐 장애성이 장래성, 뭔가, 미래, 예. 전망에 대해서 예 전망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또 네. 목표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경락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바로 어제 매수하신 분 연락 주셨어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 일단은 뭐 축하드립니다. 예,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 나는 부분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예, 축하를 드리겠고요. 근데 당사는 이제 응급 소재 관련된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즘에 테슬라 관련된 이슈 계속 이야기 나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엘르포일 전문 회사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는 하지만 어떤 삼성 SDI나 전방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의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지지난주 일이었죠. 예, 급하락하는 바람에 당사 같은 경우도 개파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짧게 잡고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1,000원대 왔을 때는 일단은 절반은 자르고 일단은 나머지는 현금화 시키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는 이제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 11,000원 돌파하면 일단은 짧게 자르고 나서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머니 좀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아유, 너무 예쁜 아가씨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고맙고요.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자,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세요? 저기요, 대웅제약 있죠? 네, 대웅제약이요. 그게, 네. 제가 지금 20% 많이 오른 데 샀어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저기, 87,000원이요. 87,000원이요. 예, 예. 대웅제약 맞으시고요. 예. 네. 그래도 오늘 그랬는데, 주가가- 이래 사가지고 올랐었거든요? 네. 6,600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안 팔았더만 이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금이지만 수익을 내고 계시는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 너무 오른 다음에 사가지고요. 네. 걱정이 돼요. 살 때는 막 자신있게 얼마까지 간다 이래 마음을 먹었는데 네. 이 빠지니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그렇죠. 아무튼 예. 오늘 좀 2% 이상, 또 시장이 좀 다 조정받다 보니까 이 종목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대웅제약은 어느 정도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중장기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저기 2만 몇천 원대는 4만 원대까지 사고 팔고 하다가 팔고 나서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숨어있는 제가 이제 고수분이셨어요. 조금이라도 갖고 가보자 싶어서 배에 오른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저희가 앞으로 전망 그리고 어느 정도가 네. 적당한지 목표가까지 살펴봐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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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범 전문가님, 대웅제약 들어봤습니다. 참 기분 좋은 또 아주머니셨어요. 네. 네. 일단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요. 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약회사들 중에서도 좀 재무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그 고혈압 치료제도 지금 현재 뭐 대웅제약에서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죠.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대웅제약 제약회사들이 여러 제약회사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대웅제약처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도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상향으로 정별 패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웅제약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대웅제약이 갈 길은 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국내 산업에 좀 치중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뭐 중국에 있는 그 바이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원료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도 좀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이제는 국제적인 제약회사라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도 또 있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뭐 마이너스 2.49%를 좀 보여줬지만, 뭐 걱정 없이 좀 바라보시고요. 네. 자, 현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짧은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이제 10만원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2평선 위에 지금 현재 있지만, 22평선을 좀 깨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고, 다시 한번 대웅제약에 대해서는 매수 시점 잡고 들어가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도 좀 롱 포지션으로 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롱 포지션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숏 포지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대웅제약의 탄력이 그렇게 막 쭉쭉 뻗어가서 단기간에 쭉쭉 뻗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도 대웅제약은 좀 접근해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10만원까지 목표 가격 보시면서 대웅제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웅제약은 21선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목표가 10만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램테크놀로지인데요. 상장 살만에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4,950원, 비중 20%이십니다. 이경화 전문가님, 새내기 주네요? 네, 예. 당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장되기 전에 유명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 AM, OLED 시장의 어떤, 세정액, 그러니까 화학 소재죠. 전자재료 소재 쪽에서 9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고요. 또 뭐 반도체 관련된 소재도 많이 만들어내죠. 박리액이나 식가객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전자재료 전문 소재 업체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로 공모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차트상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새내기 주니까요. 일단은 상장되고 나서 거래량이 급증한 상태에서 공모가 대비해서 극적하게 줄어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갔을 때 거래량이 하락했을 때 거래량보다 더 적습니다. 그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도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150만 주를 넘지 않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면 계속 홀딩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홀딩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새내기 주지만 한번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793님의 종목인데요. 현대제철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86,600원이고요. 비율 30%. 오늘 종가가 83,700원이요. 좀 손실 구간 있으신데 현대제철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현대제철 정말 좋은 정보 잘 선택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철강 업체죠.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3구로 가지고 완성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하이스쿨랑 지금 현재 그 자동차 강판 쪽으로 해서 이제 합병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현대제철의 또 다른 좀 시너지 효과로 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번 달 28일에서 29일 날 뭐 현대제철에서 이제 결정이 날 부분이고,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거의 시장에서는 현대하이스코의 그 자동차 강판 분야는 이제 현대제철과 합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제철 앞으로 좀 철강주 중에서는 좀 가장 강하게 상승을 좀 잡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최근에 6월달부터 해서 계속 상승 흐름을 좀 큰
급등 랠리를 좀 보여줬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22평선을 좀 깬 흐름에 있어서 다시 한번 62평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전기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철강 업체들에게 뭐 좋지 못한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악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제 일시적인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62평선에 대한 좀 지지 흐름은 계속해서 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좀 대응을 하시고 좀 더 이제 현대제철에 대해서 좀 크게 보자면은 충분히 10만 원은 좀 넘길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현대제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행보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내년까지 좀 바라보시면서 좀 롱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도 62평선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매수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제철 긍정적인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0833님의 종목이기도 하죠.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9만 원, 비중 20%. 오늘 종가가 58,700원이었거든요. 이 종목 손절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궁금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굉장히 9만 원도 싸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당사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나가던 회사였기 때문에 2011년도 때 27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7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굉장히 싸구나라는 생각에 분명히 접근하셨다가 지금 낭패를 보시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뭐 5만 8천 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인데 네. 9만 원대면 요 자리입니다. 아마 제 추정치로는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전 고점을 바라봤겠죠.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당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최악의 악재줍니다. 원화가 강세일 때 왜 이 종목이 악재가 되냐면요. 당사는 플랜트를 전문적으로 통해서 돈을 벌어냅니다. 그러니까 네. 중동에서 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겠죠. 중동에 있는 플랜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유로화 가치는 요즘에 떨어지고 있고 원화 가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플랜트 수주에 있어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놓여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것이거든요. 일단은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일단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반등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7만 원 선이 오게 되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물량을 축소하십시오. 그것이 일단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 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멜파스가 들어왔는데요. 5247님의 종목이고요. 이분도 매수하신 가격대 높습니다. 16,000원이시고요. 비중 30%. 현재가가 8,820원이었죠. 좀 절반 정도 손실 난 상태인데 멜파스 장기로 보면 매수가 올까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박수범 전문가님. 멜파스요. 지금 이제 뭐 멜파스가 과연 올까라고 좀 물어보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좋지 못하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좀 멜파스 같은 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잡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애플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들이 다들 조금 좋지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멜파스뿐만 아니라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금 이제 IT 부품주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이런 이제 애플과 관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애플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흐름들이 보면 최근에 좀 좋지 못한 흐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상승 흐름을 좀 잡기 위해서는 애플의 그 매출도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흐름들을 좀 나와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제품들도 애플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나온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조금 이어나가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말씀하실 때 16,000원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거라고는 지금 이제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좋지 못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22평선에 다시 한번 좀 부딪히면서, 다시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22평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 우리가 좀 멜파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파스 21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경락 전문가, 박수범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